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9월 HSK 3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쓰기 파트 문장 단어 배열하기를 진행을 할 건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대충 짜맞추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문법을 깊이 들어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 어려워, 배점도 높고 한 문제 틀릴 때 실수할 때마다 잃는 점수도 많고 막 이렇게 생각하셔서 부담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3급 때부터 기틀을 잘 잡아놔야 4급, 5급까지 같은 영역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오늘 쓰기 파트 문장 배열하기 정확하게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중 문제 볼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이론을 공부를 해 나가고 있죠. 적중 문제 보실 거고요. 풀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무턱대고서는 내가 이거 첫 번째에 넣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 말을 이어져서 이렇게 단어를 넣어야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된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가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그 정답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풀이 순서 체크를 할 거고요. 출제 의도랑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형용사 수러문이다, 동사 수러문이다, 아니면 정도 보어다, 비교문이다, 받자다, 빼이자다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출제 의도와 핵심 전략까지 일목요연하게 한번 확인해 보면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적중 문제 3문제를 풀 거예요. 푸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3급 공부를 좀 해왔다 라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을 좀 멈춰놓고 한번 미리 풀어보세요. 그래서 풀어보고 난 다음에 아예 그냥 3급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이런 영역이 있고 이렇게 문제 풀면 되는구나 라고 배우시면 되는데, 진짜 9월 시험을 앞두고 내가 당장 이제 공부했던 것들을 좀 정리 단계다 하시는 분들은 멈춰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난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볼 겁니다. 근데 71번 문제 첫 번째 스텝 1이 뭐냐면 제시된 보기의 품사와 뜻을 살피셔야 돼요. 그러니까 뜻도 물론 중요하지만 품사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차근차근히 볼게요. 시에 짜이가 들어갔죠. 어디에 무엇을 한다는 거구나. 항상 그 배열하기 문제를 풀 때는 단어 하나를 볼 때 양옆에 뭐가 놓일까? 얘는 어디 옆에 붙어야지 되는 애일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시에는 쓰다라는 동사죠. 어디에 쓴대요. 그쵸? 그래서 어디에 쓰다 동사에다가 이제 전치사 개사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합쳐진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확인을 하시고요. 쪼거, 그쵸? 이것, 지시사의 양사가 들어가 있어요. 지시사, 양사 이런 말 어려우면요. 그냥 거 들어가 있구나. 세는 거, 양사. 그죠? 이 뒤에는 보통 명사가 들어가겠죠. 这个人,这个东西 이렇게 항상 얘는 누구랑 같이 오지? 뒤에 뭐가 올까라는 생각을 하고 보세요. 请 일반적으로 문장 제일 앞에 위치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자. 오늘은 제가 바자를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3급, 4급, 5급 공통으로 해당되는 데다가 굉장히 출제 빈도도 높고 중요한 그 구문이기 때문에 바자 구문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헤이반, 상 위에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위, 아래, 옆에, 좌우 이런 건 짜이를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짜이, 상, 짜이, 샤 이렇게. 근데 내가 앞에서 짜이를 봤거든요. 그럼 짜이, 샹 할 수 있겠구나라는, 항상 서로 뭐와 붙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츠 명사예요. 한 글자죠. 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저거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명사에 해당하는 것들이 딱 봐도 지금 츠밖에 없다는 거. 그럼 둘이 짝꿍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서, 그러니까 의미와 품사를 파악하는 동시에 얘는 도대체 누구랑 같이 올 건가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짝꿍을 본격적으로 찾을 거예요. 만약에 더가 있다면 더 뒤에 명사 쓰셔야 되고요. 很真非常이 정도부사고요. 따, 小, 漂亮이 형용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시사, 수사, 양사 뒤에는 명사가 온다라는 거. 이 세 가지는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시되어 있는 것 중에 더가 있으면 난 뒤에 명사를 넣을 것이다. 만약에 제시되어 있는 것 중에서 양사가 있으면 난 뒤에다 명사를 넣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쯔 맞아, 여기에 양사가 있었지? 근데 명사는 요거 하나였어.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고 넘어갈게요. 특수 구문을 좀 확인을 할게요. 있는 경우에는 확인하시고요. 봤잖아,
빼있자나 비교문이 있으면은 확인하시고요. 아니면 이거 자체가 그냥 순차적으로 서로 짝꿍 찾아서 배열하시면 되거든요. 바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메인은 이 바자입니다. 바자는 뜻이 뭐냐면, 자, 정확하게 기억합시다. 을이에요. 무엇을. 그래서 바 뒤에 을에 해당하는 명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책을, 그리고 밥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목적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주어가 우리나라 어순이랑 이제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주어, 받자, 목적어, 그리고 동사, 결과보 이렇게 딱 스탠다드하게 딱 그 문법적으로 외워놓으셔도 좋지만요. 어순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처리했는데 어떻게 됐어. 시간 순서예요. 그래서 내가 뭐 물건을 잡아서 이렇게 해서 지금 책상 위에 있어.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천천히 볼게요. 그래서 받자 뒤에는 그 대상을 쓰시면 돼요. 명사 하나 있었죠? 这个词 그럼 바로 뒤에 동사 와요. 써요. 어디에 써요? 근데 지금 어디에 쓰여 있는 거예요? 칠판 위에. 바자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을 차근차근히 한국어 어순대로 썼어. 그럼 지금 걔가 어디에 있어?黑板上. 바자문은 여러 가지 책이나 여러 가지 강의에서 이론적으로 많이 듣습니다. 그럼 들었던 기억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다시 기억해서 머릿속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문장을 본격적으로 배열합니다. 징 하나가 홀로 남아있죠? 제일 앞에 쓰시면 돼요. 이 글자, 단어를 헤이반샹에 적으세요. 칠판 위에 적으세요가 되는 거겠죠. 바자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갈게요. 자, 똑같이 보기에 품사와 뜻 살핍니다. 시에 즈로 끝나면 웬만한 명사예요. 여러분이 신발을 모르셔도 즈로 끝나면 명사예요. 명사화 시키는 그 방법 중에 그 특정 단어에다가 즈를 쓰거든요. 아들 자자를. 그럼 시에즈, 빼이. 두 번째. 오늘 저 선생님이 빼이랑 바 두 가지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게 딱 감이 오셨을 거예요. 마마, 엄마 명사죠. 시러. 내가 시라는 걸 몰라. 러 들어가 있는 동사인가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3급이라서 어휘량이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4급이랑 5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4급에선 4급대로 단어가 수준이 높아져서 나오기 때문에 또 모르는 단어 나오고요. 5급도 마찬가지예요. 추리를 하셔야죠. 러가 들어가 있어요. 동사예요. 그죠? 씻었다가 되는 거죠. 아까 더 뒤에다가 선생님이 명사 쓰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의 뜻, 품사, 짝꿍모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계속 같은 말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더 뒤에 명사, 정도부사, 형용사, 양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 쓴다. 이제 머릿속에 이거 문제마다 적어놨거든요. 제가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문제 볼 때마다 서로 짝꿍 붙여놔야지. 워더 뒤에 명사. 왜냐면 워더 마마도 가능할 수는 있어요. 가능할 수는 있으나 여기서는 워더 해놓고 나의 소유격으로 보통 시에즈. 엄마 같은 경우 워마마 하고 더를 생략해서 많이 쓰니까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 이제 특수구문 두 번째 거 빼이자를 좀 기억을 해보도록 합니다. 바자랑 빼이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바 뭐예요? 을을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바, 을을. 빼이는 피잖아요. 피해를 당하거나 가해를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빼이는 당하다란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 도대체 뒤에 물론 가해자가 생략되는 경우는 있지만 HSK 3급에서는 보통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합니다. 자, 바자는요. 이 주어가 그 행동을 다 해요. 그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 그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빼이 뒤에 있는 애한테 얘가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빼이 뒤에 있는 얘가 이 행동을 나한테 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씻었다라는 거. 나의 신발이 씻겠어요? 엄마가 씻겠어요? 이 빠는 행동을 하는 건 엄마가 되겠죠? 그래서 엄마가 씻었어요. 여기 이 씻는 거에 대한 주어가 엄마죠? 이거를 한 거예요. 엄마가 했으니까 가해자예요. 그럼 빼이 넣고. 내 신발은 엄마에 의해서 세탁을 당한 거죠. 그죠? 왜냐면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있어요. 근데 강조한다. 이 신발 엄마가 빤 거잖아. 이렇게 엄마에 의해서 내 신발이 깨끗해졌어. 한국어로는 이해가 되기 어렵지만 중국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쓸 수 있는 강조 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빼이는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빼이 뭐라 그랬는데 주어에다가 빼이에다가 목적어인데 이게 피동인데 막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빼이 뒤에 있는 사람이 그 행동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빼이 뒤부터 해결을 보시고 앞을 가시면 배열하기는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거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재정리를 하면 我的鞋子被妈妈洗了 하면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바자는 한번 잡아놓으면 좀 괜찮으니까 이제 빼이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喝完了 하면 동사죠. 러 들어가 있으니까요. 我 대명사죠. 牛奶 우유. 那和 나 지시사 다음에 한 글자 있어요. 숫자 다음에 한 글자 있어요. 그럼 걔는 양사예요. 나는 아시잖아요. 여러분 흐어는 몰라요. 근데 나나 쩌나 이나 이렇게 지시사나 그다음에 아니면 수사 뒤에 한 글자 들어가 있으면 양사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흐어를 외우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나 뒤에 있으니까 양사이겠다 한 글자면 하면 양사 뒤에 뭐야? 명사야 명사이밖에 없어요. 얘는 대명사니까 얘네 둘 붙여놓으면 되고 이거 한 사람이 여기다가 쓰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니오나이가 뭘 안 했겠지 마시는 건 내가 했겠지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일단 나헌 니오나이 곽이요. 곽 상자 우유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상자에 우유를 이야기합니다. 자, 보시면 빼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대로 넣어서 갈게요. 내가 마신 거죠. 우유가 마실 순 없잖아요. 행동하는 사람을 빼이 뒤에 쓰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게 이해가 쉬워지죠. 那喝牛奶被我喝完了 하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빼이자문이 오늘 이 문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바자 빼이자가 사실 문법에서 바자야 3급은 더 그렇게 느껴지죠. 빼이자 맨날 배우는데 바자랑 빼이자 이해가 잘 안 돼. 오늘 사실상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바자는 을을이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결과가 나왔어 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빼이자는 빼이 뒤에 그걸 행동하는 사람을 쓰라는 것만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패턴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바자 빼이자 시험에 나오면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요. 이 매뉴얼에 맞춰서 딱딱 풀어서 모든 문제 다 맞추시길 바라면서요. 이번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